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산학협력 안전체험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라든지 그러면 위험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학교에 나와 있기도 힘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학생이랑 같이 체험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적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안전 보호구라든지 아니면은 작업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적 확인을 먼저 해주고 산업 현장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보호구 지금 위쪽에 보면 안전 화랑, 그 다음에 안전모, 안전 벨트, 보안경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안전화 체험을 보면 지금 안전화가 구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보이나요? 네, 안전화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신고 벗기 편하라고 좀 뒤쪽을 좀 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체험을 할 때 신발을 오른쪽 신발을 벗고 안전화를 신은 다음에 체험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위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추가 있어요. 네, 여기에 추가 있는데 저 추가 떨어지면서 그 발 앞쪽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격을 보호구가 버텨주는 것을 체험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운동화와 보호구의 차이점을 체험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른쪽 신발을 한번 벗어볼래요? 벗어보고 보호구 부분 신어보면 네, 지금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추가 떨어지면서 발등에 충격을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충격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요. 네, 이런 식으로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합식이어서 꾹 누르는 힘이 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신발을 신게 되면 앞이 조금 물렁한 신발을 운동화 같은 거 신게 되면 앞쪽에 충격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화 같은 경우는 앞쪽에 철판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철판의 보호력을 통해서 발을 보호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안 신었을 때 또 궁금하다라고 하면 체험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안전모를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형태는 안전화랑 동일해요. 그래서 안전화와 마찬가지로 이 위에 추 달려있는 거 요거 보이나요? 네, 요 추가 있는데 요 추가 떨어지면서 이제 충격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체험장이 아니라 현장 같은 경우에는 벽돌 같은 게 떨어지죠. 그리고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충격량 자체가 많이 커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칠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은 추, 가벼운 추, 그리고 조금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천천히 떨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안전모 지금 구비되어 있는 거, 안전모 쓰는 방법들은 다 알죠? 네, 그 턱끈 꼭 착용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추가 이렇게 떨어지는 체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톡 건드리는 느낌만 날 거예요. 그런데 안전모 벗고 이제 체험을 하면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체험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벽돌 같은 거를 충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꼭 이 체험에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구나 정도만 알고 꼭 착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체험을 더 세게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무게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 충격량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높이냐면 이게 빨리 떨어져요. 그러면 저 무게가 그대로 충격량이 되겠죠. 그래서 높여줄 수는 있는데 보통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위험해요. 네, 위험하다 보니까 이게 작으면 충격량이 커지죠. 표면적이 작아지면.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는 안 하는데 혹시나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전모 안 썼을 때 또 차이를 알고 싶다 하면 역시 안전모를 벗어봐도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전벨트 체험이 있어요. 이거 뭐 안전그네라고도 하죠.
보통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허리쯤에 차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리까지 껴가지고 부르는 게 이제 안전그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건설 현장이라든지 현장 같은 데 가면 그 높은 데 올라갈 때 꼭 이거 차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둥 같은 데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떨어졌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추락을 경험하게 되면 꽤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학생이 많이 아플 거예요, 아마. 그렇긴 할 텐데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볼래요? 요거 착용을 한번 해보면 네, 지금 이렇게 다리를 끼고 그 다음에 허리 쪽이랑 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해서 이게 앞으로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고 아래의 충격량도 흡수를 해주고요. 그래서 허리에만 차면 아래로 쏙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허리가 접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안전 그네를 선택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리고 잠깐 뒤로 돌아볼래요?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뒤쪽에 고정해주는 요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이 그 기둥 같은 데나 아니면 그 고정되는 곳에 그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위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제 앞쪽에서 봤을 때 그 다리 쪽, 하체 쪽에 문제가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상체 쪽, 이 앞쪽으로 힘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추락 체험을 해줄 수는 있는데 너무 위험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살짝 올라갔다가 한 지상에서 50cm 정도 올라갔다가 그냥 천천히 내려오는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아마 체험이 충분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몸무게가 있죠. 몸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이 끈이랑 이 끈 세 개 가지고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아프겠죠. 네. 근데 그게 떨어지는 충격량이랑 포함을 하게 되면 훨씬 아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착용을 안 하게 되면 떨어져서 사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꼭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보여줄게요.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체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 하체 쪽이랑 위쪽에 힘이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떨어졌을 때 다리 쪽이랑 이쪽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쪽이나 이런 데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떨어진다고 한다면 꼭 착용을 하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떨어져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안전 보호구 중에 그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안경이라고 하는 건 날아다니는 물질, 분진이라든지 고체 물질 혹은 액체 미스트라든지 기체 물질도 압력이 세게 날아오게 되면 안구 쪽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보안경이 있습니다. 이 보안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긴 보안경도 있고요. 그냥 안경처럼 쓰는 보안경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고글 형태의 보안경도 있어요. 근데 뭘 쓰든 상관은 없는데 이게 더 안전하겠죠, 그렇죠? 네,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번 볼게요. 이게 사용 안 했을 때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광원이 있는데 이쪽 앞쪽에서 뭔가 날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공기압이라든지 분진이 날아다닐 수 있죠. 근데 이거 실제로 그냥 눈으로 맞으면, 지금 이 체험도 눈으로 맞으면 굉장히 시릴 거예요, 눈이. 그리고 굉장히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안경을 꼭 착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는 공간에서 뭔가 막 날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압력이 센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곳에서는 꼭 보안경을 착용해라 라고 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뭐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죠. 그래서 쓰고 이제 앞에를 봤을 때 어때요? 깜짝깜짝 놀라죠? 이렇게 하는데 눈에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눈에는 무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외부에서 날아오는 물질들 보안경이 막아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실제로 이제 눈만 갖다 대고 쓰면 진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꼭 보안경을 착용하고 체험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손상되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밀폐 공간 체험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가 지금 밀폐 공간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그 체험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밀폐 공간 체험이라고 써 있죠. 이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 곳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나요,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밀폐 공간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사고 발생했을 때의 재해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한 40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건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사망자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이 밀폐 공간 사고입니다. 그래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밀폐 공간 안 들어가면 되겠지 하지만 사실 밀폐 공간인지 잘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 들어갈 때는 주의해야 될 게 크게 3개 있습니다. 먼저 수행해야 될 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환기를 하고요. 네, 바깥 공기를 많이 넣어주고 안쪽 공기를 빨리 빼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기 측정이라고 해서 산소 농도 측정이랑 그 다음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호구 착용을 꼭 해줘야겠죠. 그리고 잘 모르는 것들이 갈 때는 잘 측정을 해요. 근데 점심시간이라서 잠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기기를 설치하고 돌리는 동안 쉬었다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측정 이거 안 하고 들어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밀폐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걸 체험을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진짜 유독가스를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스트를 분사를 해요. 지금 이렇게 미스트를 분사를 해줄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입니다. 네, 무색이고 묻힌 독성가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산소 농도가 낮은 것도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 들어갔을 때 꼭 보호구랑 환기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는 거 잘 인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방독면 쓰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환기를 보여주는 걸로 체험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군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스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보여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환기 시스템 틀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연기들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저 위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연기가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면, 그래서 지금 이쪽 안쪽에 있던 오염 물질들이 지금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만큼 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연무가 공기보다 더 무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환기 시스템 하나 틀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 체험이 아니라 밀폐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환기 시스템 꼭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호구 착용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일반 마스크 있죠? 이런 거 착용하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막아주지도 못할 뿐더러 숨만 쉬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더 유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 송기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산소 탱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착용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네, 다음 체험은 전기 안전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감전 체험이에요. 그래서 감전,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감전 사고 생각보다 많이 나요. 나도 그 220V 감전이 한번 돼봤는데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공구들 있죠? 특히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전 사례가 이런 사례인데, 공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공구들이 수공구들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조금 거칠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접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이쪽에 이렇게 극 두 개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만지면 감전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감전처럼 무슨 뭐 불수전류가 흘러가지고 우리가 감전돼서 사망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혹은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감지 전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전류를 흘려보내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딱 만지면 못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도 찌릿찌릿하네 정도로만 느끼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만졌을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되겠고, 이거를 체험을 학생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검지를 갖다 대면, 그러면 따끔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전류가 흐르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감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손을, 지금 여러분들 따끔하다고 손을 뗐죠, 학생이. 근데 이거 실제로 감전되면 손을 못 뗍니다. 그걸 불수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의지대로 손을 뗄 수 없는 전류 수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감전이 되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떼줘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떼줄 때 내 손으로 직접 떼면 돼요? 안 돼요. 그쵸? 네, 내 손으로 직접 떼면 나도 그거 잡고 손을 못 놔요. 그러니까 꼭 막대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떼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를 사용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 감전 말고 뭐 있죠? 네, 화재 있죠, 화재. 네, 화재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화재 사례 같은 거 보면 한 50% 정도는 60%까지도 가정화재 같은 경우는 그 전기화재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화재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가보면 요런 릴선이라고 부르죠. 릴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여유분일 굉장히 긴 걸 잡아요. 뭐 10m, 20m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감아 놓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분을 많이 가져가려고 일부러 긴 걸 사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전기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줄열이라고 해가지고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합니다. 네. 전 자체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렇게 선이 여러 겹으로 겹쳐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축열이 발생해요. 열이 계속 쌓여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선 자체가 지금 뭐 고분자 물질로 되어 있죠. 고무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열화가 됩니다. 온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러면서 깨지기도 하고 거기서 스파크가 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 과부하를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열을 많이 일부러 발생을 시켜가지고 화재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지금 이렇게 열이 연기가 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재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그 과부하를 잠깐 걸었죠. 잠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있으면 불이 붙어요. 가스화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불이 붙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화재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건설 안전 관련된 체험을 해볼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VR 체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VR 기기 다들 많이 아시죠? 이렇게 VR로 보면 지금 이 화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체험을 하게 될 화면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TV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고 체험을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 쓰게 되면 지금 보는 곳이 다 보일 겁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소리도 키게 되면 더 실감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고 체험을 해볼게요. 또 소리도 켜줄게요. 이쪽 한번 볼래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체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가 발생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발생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함으로써 이런 그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부분에 소리가 잠깐 안 들렸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전 점검을 제대로 그랬을 때 우리가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다. 안전 절차를 잘 따라야 되고 점검도 꾸준히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화기 체험 시작해 볼 겁니다. 자, 이게 소화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소화기 어떻게 사용해라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비상등 위치 확인하고 그리고 코와 입을 막고 그리고 최대한 숙이고 더듬어서 빠르게 대피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초기 소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화재기도 하죠. 빨리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진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지금 신고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소화기가 있다고 하면 소화기를 잘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소화기들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교육용 교보제라서 이렇게 안전핀이 금방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힘을 세게 줘야 빠져요. 그래서 힘을 세게 줘서 확 당기고 써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잘 안 빠지니까 당황해가지고 못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확 잡아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안전핀 뽑으려고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들고 가요. 보통 이렇게 들고 가서 막 들고 가가지고 신나게 가서 이걸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뽑히죠, 그렇죠? 네. 아, 교수님 세게 빼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세게 빼려고 해도 안 빠져.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핀이. 내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빠져요. 그래서 밑에 쪽만 잡고 빼야 쉽게 빠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쪽만 잡고 뺀 다음에 갖다 대고 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체험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들고 안전핀 뽑고 그리고 갖다 대고 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화 약재가 다 분사되기까지 한 12초에서 13초밖에 안 걸려요. 하나 다 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소화를 효과적으로 해주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하나 뿌려보고 바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건축물당 그 수평거리로 지금 이렇게 작은 소화기들 같은 경우는 2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m 갔다가 다시 오는 동안 화재가 훨씬 커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다 다시 와야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 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대피해라 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다음은 이제 근골격계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량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거운 거 들 때 많죠. 들 때가 많을 텐데 이거 들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들어요?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볼래요? 들 때 이렇게 많이 들죠? 네, 이렇게 많이 들게 되면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들 때 허리를 최대한 숙이지 말고 이제 다리를 이용해서 들으라고 하죠. 그래야 몸이랑 그 물체랑 그 무게중심을 최대한 근접하게 해가지고 들어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20도 이렇게 유지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20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각도를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2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경고를 막 울립니다. 네. 그래서 저 경고가 안 나오도록 자세를 맞춰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야 허리에 부담이 최대한 없는 자세로 물체를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데드리프트 많이 해봤죠? 보통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운동 있죠. 그거 허리 숙이지 말고 들으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면 돼요. 자,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허리 숙이지 말고 20도 유지하면서 최대한 허리 숙이지 말고 쭉 들면 되겠습니다. 몸이랑 가까이 최대한 붙여서, 몸이랑 붙여가지고 다리랑 이어서 쭉 이렇게 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을 때도 허리 각도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내려놓고 그대로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게 다리 쪽에 힘을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량물을 들 때도 운동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무거운 거 들 때도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들어야 허리에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회전체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그 산업 현장에 가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옮기는 거, 아까 봤던 중량물 체험처럼 사람들이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물체가 무겁거나 양이 많거나 하게 되면 이런 컨테이너 그 체인을 사용을 하죠. 네. 그런데 이거 지금 보게 되면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롤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벨트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걸 축소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끝에 보면 톱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데다가 옷이나 장갑 이런 게 껴가지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벨트가 있을 텐데 여기에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끼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위쪽에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딱 멈춰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는 이런 멈춰주는 기계가 그렇게 많이 없죠. 이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에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위쪽에 물체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센서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 멈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쭉 빨려 들어가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하죠. 또 한 가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체험이라 가지고 이렇게 낮게 해놨는데 이렇게 속도가 빨리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빨리 돌아갈 때 그럴 때 손이 끼게 되면 체험이라도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낮춰놓고 이렇게 낄 때 어떤 느낌으로 끼게 되는지, 손이 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위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아까 보여준 것처럼 실제 같은 경우는 그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게 톱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안 빠져요, 손이. 그러다 보니까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나 실제와 유사한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속도만 높여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산업 현장에 관련된 안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딸로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실제 체험을 준비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업 현장에 관련된 그 안전 체험 쭉 진행을 해봤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체험하느라 고생 많았고 촬영하느라 또 고생 많았고요. 또 봐주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고생했어요.